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빚받아야 되는데 뭐 채무 조정이니 파산이니 회생이니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채권을 1,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걸 200만 원으로 깎았냐? 왜 200만 원밖에 못 깎고 왜 800만 원을 정부가 마음대로 법원에서 깎아주냐? 그런 얘기잖아, 그죠? 맞는 말씀이죠. 왜 그래 도대체? 내 돈인데. 그런데 이건 역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.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좀 다른데,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채무 탕감이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얘기하는 거지, 개인 간 대출에 대해서는 그걸 통제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. 이 원칙적으로.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을 들여서 7년 지난 5천만 원 이하는 탕감해 주자 이렇게 할 경우에, 그러면 개인들이 돈 빌려준 것도 해당이 되냐? 그건 아니죠. 그런데 이제 회생제도나 파산제도는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. 이거는 이제 돈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데, 물론 돈 빌려준 거 이자 약정한 대로 끝까지 받으면 좋죠. 그게 원칙이죠. 그런데 영영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.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. 장기를 팔아야 돼.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. 너 장기라도 팔아 말해가지고 또 안 판다니까 강제로 막 납치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그러면 안 되죠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무력으로. 요새는 밤에 전화하는 횟수도 제한하고 그러잖아요. 못하게 한다든지 아예. 그것도 강제로 하면 안 된다. 밤새도록 전화해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게 허용될 때가 있었어요. 나 돈 빌려줬는데 왜 빚 안 갚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, 전화기만 보면 막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게 해. 그래가지고 돈을 또 빌려가지고 빌린 돈을 갚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.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이 있어서 돈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돈을 빌려줄 때는 떼일 가능성도 감안하고 빌려줘라. 떼일 가능성도 감안하고 빌려주고 그걸 이자라는 데다가 위험을 얹어서 돈을 더 받는다. 예를 들면 이분은 관상을 보니까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분은 돈을 엄청 잘 벌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빌려줄 때 이자율의 차이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다 감안돼 있다. 근데 갚을 능력이 영 안 된다 이 사람을. 근데 거기를 계속 원금 이자 계속 늘려봐야 어차피 재기불능이다 이거 도대체. 그러느니 차라리 공평하게 딱 깎아주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받게 해야 죽은 채권이 일부라도 살아서 현실적인 돈이 되지 않냐. 근데 그걸 조정해 주는 게 파산제도죠. 또는 회생제도. 그것도 역시 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싫어도 할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개인적 관계에서는 파산이니 회생이니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. 미국 대체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거는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든가, 집을 담보로 돈을 엄청 빌렸는데 전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, 미국 시민들이. 근데 이걸 원칙대로 다 처리하면 다 금융권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.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. 주빌리라고 성경에 보면 50년마다 빚을 다 탕감을 해주고, 어떤 데는 노예 종살이도 해방해주고 그랬다 그래요. 옛날에 원시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. 근데 이 문명사회에서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, 심지어 자식들까지 영영 그 빚은 상속된다.
이게 뭐 마귀도 아니고.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생겨난 거예요. 그래서 채무 탕감을 좀 하자. 특히 금융기관들의 경우는 이걸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빚을 못 갚는다.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이자에 얹어가지고 다 미리 받았어요. 그런데 그 예측했던 위험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가지고 이자로 받고 있는 그 부실채권 못 갚는 걸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, 사실. 예를 들면 이 10명 중에 1명은 못 갚을 거라고 보고 9명한테 그 1명 못 갚을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9명한테 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다 받았는데 그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다가지고 다 받으면 이게 부당이득이죠. 그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. 예, 그게 이제 형평성에 맞다. 또 한 가지는 너무 잔인하잖아요. 은행은 어떻게 받느냐? 예를 들면 연체가 발생하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. 근데 숫자 예를 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누가 3개월 이상 또 1년 이렇게 막 연체를 하면 원래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팔아요. 이거를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팔아요. 얼마에 파냐? 대개 뭐 10% 많이 받으면 30% 팔아요. 그러면 산 사람은 원금 1억짜리를 1,000만 원에 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1억을 내라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. 그래가지고 3,000만 원 받으면 엄청 돈 버는 거죠. 이거 온당하냐?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받다가 또 못 받아요. 그거 또 팔아요. 이번에는 5% 이렇게 팔아요. 5%에 산 사람이 더 고도의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괴롭혀서 돈을 받기 시작해요. 밤에 전화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. 그때부터. 맞아요? 한번 당해봤어요? 옛날 당해보셨대요. 지금도요. 지금도 몰래 하는 사람 있죠.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원금의 한 5%나 뭐 7%, 뭐 3% 이렇게 사가지고 막 괴롭혀가지고 10건 중에 1건만 받으면 이게 본전을 찾는 거예요. 얼마나 열심히 받겠어요?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. 죽을 지경이죠. 그러니까 야 우리 이러다 차라리 죽자. 진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죠.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 빚 문제 때문에 내 이렇게 평생 끌려다니면서 이러느니 차라리 죽자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. 갚을 능력도 없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부에 써진 숫자에 불과한데 A 땡땡 1억 뭐 원금 이자 막 들어가지고 3억 이렇게 장부에 써놓는데 실제 가치는 1%.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. 그런데 빚쟁이 입장에서는 3억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. 채권자는 100만 원 가치밖에 없는데 빚쟁이 채무자는 3억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부당하잖아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빚을 지면 신용불량 되죠. 통장 거래도 못하고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고 이러니까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어디 알바 같은 데 가면은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통장이 있어요. 그럼 뭐 통장이 없으니까 알바도 못해요. 사회적으로 보면 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그러면 손실이죠. 정부 입장에서 보면.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방치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거는 탕감해버리자. 싹 정리해버리자. 이게 모두에게 좋아요, 사실. 그러니까 반론이잖아요. 아까 선생님. 예를 들면 다른 분들. 제가 사실 오늘
대전 와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진짜는 이 얘기예요. 이 얘기하려고 온 측면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하십시오. 이거를 도덕적 해이, 아니 그거 뭐 7년 안 갚고 5천만 원 이하니까 채무 탕감해주고, 그럼 앞으로도 7년 안 갚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,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?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, 여러분. 여러분도 그럴듯하네, 그 생각이 들 거예요. 7년 지난 다음에 원리금을 못 받아가지고 7년 동안 못 받는 거 탕감해 주자니까 왜 해주냐? 해주지 말자. 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.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근데 제가 이 점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. 여러분, 내가 능력이 되는데,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?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? 7년을 버텨가지고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안 갚고 한번 버틸 수 있겠습니까?